네, 전일 국내 증시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대중 관세 인하 검토 발언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8포인트 0.31% 상승하면서 2647.38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전거래일보다 3.71포인트 0.42% 상승하면서 883.59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1,682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650억 원, 293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314억 원 순매수를 보여준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48억 원, 405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서 마감됐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9%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도 0.4% 상승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넘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떨어졌고요. 네이버가 0.9%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삼성 SDI도 1% 가까이 올랐고요. 현대차도 올랐습니다. LG화학이 0.3% 떨어졌고요. 카카오가 약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그 밖에 기아, 포스코홀딩스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상승 업종이 우세한 가운데 의약품 업종이 1.9% 올랐고요. 그 밖에 운수창고, 보험, 증권, 운수장비 섹터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섬유 의복 업종은 1%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그 밖에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 종이 목재, 기계 섹터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에코프로비엠이 0.6% 올랐고요. LNF도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셀트린 헬스케어가 2% 이상 올랐고요. HLB는 5% 약세 마감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약보합권에서 마감됐고요. 펄어비스가 1% 이상 상승 마감됐습니다. 셀트리온제약이 2.6% 상승했고요. 천보는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리노공업 소폭 떨어졌고요. 위메이드가 7%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CJ, ENM, 알테오젠이 오름세로 마감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 전거래일보다 4원 떨어지면서 달러당 1,264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체크해 볼게요. 사실 최근에 주간 단위로 봤을 때 뭐 다우지수 8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네, 그렇죠. 간밤에는 모처럼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올랐네요. 일단 두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애틀란타 연은 총재인 라파엘 보스틱이라는 분이 나와서 9월 정도에는 기준금리 인상하는 부분을 약간 멈춰도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6월 달과 7월 달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8월 달은 쉬고 이제 9월 달에 재차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아마 이제 6월, 7월에서도 각각 50bp 인상을 하고 나면 그 인상에 대한 영향, 그 결과들을 좀 지켜본 이후에 행동에 나서도 된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제 은행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JP모건이 인베스터 데이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이미 다이먼 CEO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논평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부분은 바로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 둔화와 같은 이런 폭풍 구름이 거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한 부분이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융주들의 움직임 상당히 좋았고 특히나 올해 전체적인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자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예대 마진 스프레드가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수익성 개선에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장 마감 후에 그 스냅에서 이제 스냅의 CEO가 이제 그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네. 다소 좀 2분기 전망에 대해서 좀 매출이라든지 실적과 관련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좀 내비치면서 시간 외에서 30% 가까이 좀 하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오늘 밤에 이제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사실 어제 국내 증시 오후장에도 좀 일부 반영된 뉴스긴 합니다만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것도 좀 호재로 인식이 됐던 것 같거든요.
되거든요. 해야 돼요. 빨리 돼요. 해야 됩니다. 네, 인플레이션 할 압력이 거라면. 너무 높다 네, 할 보니까. 거라면 빨리 예. 해야 되고 아마 정치적으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취임 이후 역대 최저를 찍었어요. 39%를 찍었기 예.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유가와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이게 거의 양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할 거라면 좀 빨리 하는 게 빨리 해야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다 또 이번 주 사실 이제 주요 소매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앞서 발표된 소매기업들은 좀 실적이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예. 지난주에 이제 월마트라든지 그렇죠. 코스트코의 실적도 발표가 되긴 했었는데 실제 예상을 좀 하회하면서 예. 좀 부진하게 나왔었고 그걸 뜯어보니 지난해 미국 소비자들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하면서 여기에 대한 재고가 크게 이제 늘어났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소화가 좀 빨리빨리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재고 부담이 있었고요. 이 재고 부담을 떨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가격 할인 정책을 좀 공격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1분기에 좀 반영이 되면서 수익성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월마트라든지 타겟과 같은 미국 주요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온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최근에 좀 둔화되는 국면에서 실제 소비까지 감소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우려들이 좀 나왔었던 거죠. 그러면서 소매업체들의 투매가 좀 나타났었고 이제 이번 주에도 역시 주요 소매업체들이 좀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와 좀 달리 좀 메이크업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보면 이제 주요 기술주들이 좀 그동안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네. 과매도 구간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간밤이 좀 오르긴 했는데 그동안 가격 조정 거친 거에 비하면은 사실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이게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여름 이제 곧 휴가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속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은 것 같거든요. 일단 기술주를 비롯한 미국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부담은 좀 상당히 낮아져 있는 거는 맞습니다. 뒤에서도 자료를 좀 준비하긴 했지만 실제 연초 이후에 미국 3대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시면 다우라든지 나스닥, S&P 500 전반적으로 상당히 약세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8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네. 있는데 이거는 대공황 이후에 거의 가장 긴 약세의 기록 예.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기준으로 7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01년 저희가 이제 닷컴 버블을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면 이제 포인트는 이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방 압력을 견디면서 리바운드 나올 수 있는 그 시점에서의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 5월 그리고 연초 이후에 그 섹터별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실제 저희가 인플레이션 헤지라든지 이런 경기 방어적인 그러니까 올해는 아무래도 성장주보다는 약간 경기 방어 성격의 포트폴리오 구축이 좀 더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의 대표적인 게 보시다시피 필수 소비재도 들어가게 될 거고요. 헬스케어나 에너지, 유틸리티 이쪽이 될 텐데 방금 말씀드린 섹터 중에서 에너지라든지 유틸리티, 헬스케어 쪽은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가 보면 지난주에 소매업체들의 필수 소비재는 말 그대로 경기가 좋든 나쁘든 반드시 사야 하고 소비해야 하는 품목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가 지난주 한 주간만 거의 9%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실제 지난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나름 선방하는 주가 수익률을 보였었는데 지난 한 주간에 좀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5월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 소비재 다음으로 가장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섹터로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 출발 예상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개장 전 3분 전략 시간입니다. 이동우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약세장 기로에 놓였던 뉴욕 증시가 간밤에 크게 올랐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반등에 성공한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전일 밤 미국 증시 반등세로 국내 증시도 반등 출발 후에 중국 봉쇄령 완화나 인플레이션 대책 등으로 인해서 하나씩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어 무난한 모습이 예상이 되지만 아직은 상승이 좀 빠르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없어서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옵션 만기일 등의 이벤트들이 소멸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었고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장 안정화와 함께 외국인 매수세도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일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의 회담 직후에 대중관세 인하가 물가 상승 대책으로 유효한지에 대해서 경제팀에 분석하라고 조치를 내리면서 시장은 화답을 해주었지만 이번 주 다시 5월 PMI 예비치와 5월 FMC 회의 결과 의사록 보고가 좀 있어서 주중에 다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시장 반등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하에 구성된 IPEF 인도피대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도 우리 정부가 참석하면서 중국이 국내 정부에 대한 불편함과 적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어서 중국 수출 향이 많은 국내 입장에서는 다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시간 외로 실적 부진으로 스냅과 메타 트위터 등 기술주들이 대거 급락을 좀 보이면서 시장 장중에는 불안감은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시장이 반등을 했지만 바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에 주목하는 투자자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오늘 장에선 어떤 종목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장기성 호재보다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조금 많은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아직 박스권을 장세를 좀 시원하게 벗어나기 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작년과 재작년 성과에 이은 투자를 늘리고 있는 대기업들의 투자 행보가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5월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 신설 추진과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협력 관계 도모,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을 조금 더 볼 수 있는데요. 명신산업, SL, 우리산업을 조정 시에 관심 두시고 지난 주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함께 삼성에서 3나노 공정을 공개를 하면서 TSMC와의 경쟁에서 격차를 조금 더 좁힐 수 있어서 반도체 소부장주죠. 원익 IPS, 하나마이크론, 우주 일렉트로드 전반적으로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수소산업 동맹 공식 출범으로 인해서 수소 관련주죠. 유니크, 동아화성, 평화산업도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이번 주 다시 이제 5월 PMI 예비치와 FMC 회의 의사록 공개로 시장 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장 박스권으로 보시고 금일 상승 출발 시에는 이제 시간외로 지금 내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차익 실현 부담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여전히 말씀드린 자동차 IT 장비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FMC 의사록에서 이번 주에 자이언트 스텝 언급에 대한 부분만 없고 원달러 환율이 1270원대 이하를 계속 유지해 준다면 시장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최근에 이제 2분기 저점을 기준으로 보면 낙폭 과대 종목군들이 아직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기회들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는 저가 매수세로 저가 매수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시장 많이 흔들린 이후에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을 한 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현금 유동성이 좀 많이 떨어졌을 건데요. 그 구간들을 이제 융통성 있게 현금 유동성을 좀 다시 만들어서 집중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주도 업종에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익 낼 생각으로 보시면 훨씬 더 계좌가 빨리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동우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2% 소폭 오름세 계속해서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 2,650포인트로 집계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8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혼조세가 예상되고 있네요. 지금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68,0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3만
9,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좀 쉬어갈 걸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82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약보합권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27만 7천 원이고 삼성 SDI는 1%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61만 8천 원, 현대차는 소폭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LG화학 1%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 셀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쪽 섹터가 계속해서 주도주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LG화학과 삼성 SDI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카카오가 0.4%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3,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오늘은 좀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론 헬스케어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HLB가 1% 약세 예상되죠. 어제장에서도 이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지금 물량이 좀 나올 걸로 보이고요. 카카오게임즈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8,800원이죠. 펄어비스가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로 봤을 때 예상 체결가 62,500원이고 셀트리온작은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천보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리노공업과 위메이드는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장에서도 이제 투자자들은 일단 좀 관망 심리도 짙게 깔릴 것으로 보이고 차익 실현 욕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앞서서 저희가 이제 S&P 500에서 섹터별 수익률을 봤더니 좀 경기 방어 성격을 지닌 섹터라든지 아니면 에너지주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견적인 상승세를 나타냈고 지금 미증시에서 주목하는 섹터가 이제 주요 소매 기업들, 그렇죠. 실적, 주가 추이, 또 이번 주에 베스트바이를 비롯해서 코스트코 지금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매업체발 투매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주 18일 같은 경우에 이제 타겟 같은 경우가 하루에 25%나 하락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달러테리라든지 코스트코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연쇄적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저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전체적으로 소매업체들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 벤치마크인 S&P 500 대비 나름 선방하는 모습들 좀 보인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번 달 들어서 특히 이번 1분기 실적을 하고 난 이후부터 상당히 주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도 역시 코스트코를 비롯해서 베스트바이 등등 다른 다양한 이제 소매업체들의 주가가 실적이 또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미 좀 어느 정도 가격에는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소매업체들의 주가 또는 이제 실적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라고 하는 항목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이제 상당히 좀 단순화한 그림이긴 하지만은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느냐 악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씀씀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씀씀이는 기업들의 이익과 고용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의 전체 70%는 소비로 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소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닝 시즌의 전반부는 금융과 테크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 어닝 시즌에 막빠지는 이런 소매업체들의 주가 또는 실적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별로도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그 시장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 저희가 이전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행보가 상당히 빨라지면서 특히나 이제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좀 빨라지면서
물가는 상당히 좀 높은 상황에서 그 속에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경기 둔화가 좀 더 심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두 가지 공식이 이제 겹치게 되면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듯이 물가 상승률은 높고 성장률은 둔화가 되는, 그러니까 좌측 상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은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딱 보자마자 미국이라고 나라가 걸려 있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소비가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고 또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마켓 파워가 상당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같은 경우,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수준에 좀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대외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브라질이라든지 다양한 이머징 국가들에서도 소비자 물가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기대 인플레가 뭐 발표가 되긴 했지만 네. 또 거의 10년 만에 또 최고 수준을 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신흥국들의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이 좀 더 고착화되고 심화된다라고 하면 이런 불안들도 향후에 좀 시장의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는 인도에서 밀 수출을 제한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파뮤 같은 그러니까 식용유 원료가 되는 파뮤도 수출 제한했다라고 했는데 말레이시아나 등등 이런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국가들에서 일부 수출 제한이라든지 또는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시장에 위협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여쭤볼게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연준이 이제 긴축 통화 정책을 시사하면서 가파르게 올랐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 경기 상황을 좀 반영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네. 그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게 국채 금리라고 좀 보시면 예. 될 것 같고 그 국채 금리와 제가 얘기하는 기준금리, 즉 미국에서는 연방기금 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항상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의 움직임을 보면 실제 5월 FOMC 회의 직전까지는 상당히 연준의 강한 긴축 행보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이 시각이 약간 변했다고 하는 게 이 인플레이션에서 약간 리세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약간 시장의 시각이 옮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보시면은 국채 금리가 5월 초 FOMC 직전까지는 가파르게 올랐다가 이후부터는 좀 가파르게 빠지는 결국에는 국채 금리라고 하는 건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말인즉슨 국채에 대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항상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현재 중국의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에 동행할 수가 있다. 다만 시차는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근데 그 부분에서 연준이 한 가지 좀 연준의 이러한 행보를 통해서 한 가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강하게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준의 이러한 움직임들이 잘 워킹하고 있다. 시장에 또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그 채권과 주식 시장에서 자금 흐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채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올해 뭐 수익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또 최근에 오히려 채권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예.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예. 상황인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죄송한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저희 개장하고 조금 알겠습니다. 더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5월 24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처럼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 다우지수 8주 연속 하락한 상황이고 S&P 500도 지금 고점 대비로는 19% 넘게 빠진 상황에서 주요 3대 지수가 1% 이상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약세장 속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다라는 분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주요 빅테크라든지 또 금융주 쪽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나타냈는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어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중관세 인하 발언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오늘 장에서는 글쎄요 좀 선제적으로 좀 반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양시장이 일단 좀 하락 출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글쎄요 시장이 좀 반등을 나타낼 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또 떨어지면은 매수를 하고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4% 하락으로 2,635포인트고 코스닥도 0.2% 떨어집니다. 88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5% 하락입니다. 67,5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0.3% 떨어집니다. SK하이닉스도 1.7% 약세로 11만 1,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등세 이어갑니다. 81만 6,000원이죠. 삼성전자 오선주 강보합권이고 네이버가 1.4% 떨어집니다. 27만 3,000원이고요. 삼성 SDI는 보합이네요. 현대차가 0.5% 하락이고요. LG화학도 약보합권, 카카오가 1% 떨어지면서 8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금융주 많이 올랐습니다. JP모건이 6% 올랐고 자 그럼 국내 증시에서 금융주름 어떨까요? 오늘 금융주름 좋습니다. KB금융이 1% 상승하면서 5만 9,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1.3% 올라갑니다. 42,150원이죠. 하나금융지주도 0.8% 상승이고요. 기업은행도 0.9% 올라가면서 11,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험주도 흐름 좋습니다. 지금 삼성화재가 1% 상승으로 20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양생명, 한화생명 모두 0.5%에서 0.4% 올라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DB손해보험은 1.3% 상승 중입니다. 65,800원이고 흥국화재, 현대해상 모두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는 오히려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네요. 에코프로비엠이 0.2% 떨어지면서 49만 5,000원이고 LNF도 0.7% 하락입니다. 27만 4,500원. 셀트린 헬스케어 보합이고요. HLB 오늘은 좀 반등 보여줍니다. 0.3% 하락이네요. 어제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약세로 마감됐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내림세네요. 0.3% 떨어지면서 HLB 47,650원, 0.9%까지 떨어집니다. 카카오게임즈 보합이고요. 펄어비스 강보합권으로 61,300원입니다. 셀트리온제약 내림세고요. 천보도 0.5% 하락입니다. 위메이드가 3% 강세죠. 78,200원이고요. 리노공업은 0.3%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또 해운주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HMM이 2% 상승으로 3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도 좋았거든요. 지금 사흘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32,300원. JP모건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대한해운도 1% 올라갑니다. 3,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 흥하해운도 0.5% 상승이고 페노션도 2% 강세에 8,1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 흐름이 좋네요.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만 홀로 순매수입니다. 752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은 507억 원, 기관은 27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시 지금 물량을 내놓고 있는 섹터는 전기전자고요. 전기가스 섹터는 오히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 대비로 견조하게 2%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틸리티 섹터죠. 운수창고 섹터 앞서 보시다시피 이제 해운주가 속해 있다 보니까 운수창고 sektor도 지금 1%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개인만 홀로 순매수입니다. 지금 209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은 96억 원, 기관은 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원 환율이 이제 1,26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오늘 외환 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또 떨어집니다. 3원 10전 하락한 1,26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연구위원님 앞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네. 그 자금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연초만 하더라도 정말 채권 시장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최근에 좀 채권 시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왜 그렇게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까라고 했을 때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이제 니즈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세계에서 큰 ETF, S&P 500 ETF라고 해서는 스파이 같은 경우로 보면 연초에 거의 30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실제 채권 금리 같은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대부분의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을 했었고 퍼포먼스도 썩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3월 달 이후부터 약간 좀 바뀐 부분들이 뭐였냐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채권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물 미국 국채, 20년물 이상 미국 국채 ETF인 TLT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 들어서 거의 6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금이 약간 또 안전자산으로 좀 이동하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건가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 걸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바로 뒤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 그 블룸버그에서 일부 이제 시장 참여자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테이킹, 즉 위험을 선호하는 시장이 아니라 위험을 회피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어떤 자산의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뭐 대부분 이제 주식 쪽이 네. 좀 더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뭐 추가적인 하락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주식이라든지 또는 주택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의 이제 답변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뭐 보면 될 것 비트코인, 같습니다. 크립토도 있고 많네요. 그렇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성장주와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렸던 적이 원자재도 있었던 것 있고 같습니다. 유가도 있고. 네. 예. 뭐 자, 이거는 아무래도 뭐 응답자가 어떤 답변을 그렇죠. 하는지 다 이제 넣어놓은 거니까요. 예, 그 예. 이제 다만 비중이 높은 것들은 약간 이제 색깔 볼드라, 그러니까 글씨체가 좀 굵다든지 색상이 있다든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시장 바닥에 대해서 지금 함부로 예측하기 쉽지 않다라는 분석이 많은 게 네. 이미 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로 특히 S&P 500이 이제 19% 가량 떨어졌는데 보통 이제 20%까지 떨어지면 약시장에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왜 지난주에도 연구위원님께서 그 200일 이동평균선 네. 이 부분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렇다면 시장의 바닥이 어느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 지금 시장의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그러한 다양한 시그널들이 있는데, 그 시그널들을 한번 오늘 쭉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네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 내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200주 이동평균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라든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부담이 아예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부담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신규로 매수를 한다라든지 또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느냐에 대한 추가적인 이제 보조적인 판단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기술적으로도 많이 접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의 위치였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S&P 500이라든지 다우 대비했을 때 낙폭이 더 크기 때문에 거의 200주 이동평균선이 위치하고 있는 1700선 부분까지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그 적정 수준이 3500선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 3500선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예. 다른 조사를 통해서 네. 보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다음 화면, 매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대략 한 3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이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얼마만큼 될까? 그 수준이라고 하면 S&P 500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면 연준이 완화적 통화 정책, 즉 우리가 Fed Put이라고 하는 얘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3,500선에 대한 대답이 좀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리고 실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가 지금 미 월가에서는 그나마가 아니라 가장 좀 비관적인 IB 쪽에 좀 속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 블룸버그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좀 보시면 시장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바닥이 형성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한 부분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대략 3,400에서 3,600선 정도 그 중간값이 한 3,500선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좀 상당히 많았다라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이게 뭐 하나하나 다 독립되어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즉 이 말인즉슨 시장에 보편적으로 보고 있는 수준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3,500선에 대한 S&P 500 기준 3,500선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구나라는 네. 걸로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준이 3,970선인데 3,500선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10% 정도의 버퍼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러니까 이제 시장이 반등 나와도 자꾸 차익 실현하고 자꾸 빠져나오려는 심리가 있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래요. 그러면은 나스닥으로는 저희가 좀 시장의 바닥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뭐 지표가 따로 없을까요? 뭐 일단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나스닥 대체적으로 이제 나스닥 종합 지수에는 대략 한 3,000개의 종목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보시는 것보다는 나스닥 100 종합 지수로 나스닥 보시면 100. 좋을 것 같고 이미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년 평균 밸류에이션 하단을 좀 내려와 있는 상태다라는 부분도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나스닥 100 지수의 선행 PER 같은 경우로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게 2006년 이후부터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간 평균으로 보면은 대략 한 20.7배 정도가 선행 PER 기준이라고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그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 지수의 밸류에이션만 보더라도 상당히 부담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 것은 명확하다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런 지표들도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저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트레이딩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보는데 이제 이 20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하는 기업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좀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략 한 12%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에 거의 최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제가 그 2008년, 2009년 이제 미국 금융위기 당시 같은 경우가 가장 최저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그 수준만 제외한다라고 보면 보통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상당히 좀 저점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거의 바닥에 또 근접했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 가정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제가 일반적인 약세장 같은 경우가 보통 한 20% 내외, 네. 고점 대비 20% 내외 조정을 받았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가미해버리면 그 하락폭은 2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의 고민은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로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 연준이라고 하는 이 연준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경기가 정말 꺾일까? 네. 물론 꺾이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긴 하거든요.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크게 증가한 폭이 있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그 기저효과가 소멸되는 구간으로 좀 더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기 둔화는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 둔화는 자명한 사실이긴 한데 이게
지난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던 것처럼 만약에 역성장으로 가게 되면, 즉 경기 침체 구간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상황에서 이런저런 방향성을 좀 모색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금융위기 당시에 역성장이 나왔고 침체가 실제로 왔죠. 그때는 뭐 여지없이 고점 대비 거의 한 50% 가까이 하락하는 예. 이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지금 만약 그런 침체가 동반되지 않는 일반적인 약세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네. 더 나빠질 거는 없다라고 그래요. 하는 게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약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그 소비자들 심리를 맞습니다. 보면 이게 네.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러니까 소비를 좀 줄이겠다라는 뜻도 해석도 되고, 또 경기가 좀 더 둔화될 것이다, 이런 심리가 좀 반영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체크하실 거는 예.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예. 상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면 심리라고 하는 부분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네. 인플레는 기대 심리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했었고, 제가 오늘도 앞에서 보시다시피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좀 가파르게 꺾이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보면 역사적으로 바닥 수준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지금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상에서 여기서 더 나빠진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나빠질 수 있을까? 저는 일단 추가적으로 더 나빠지는 부분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미국 가계의 재정 상황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저축률 부분이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은 네. 이미 이전에 지난해부터 상당 부분 저축을 해놓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소비에 대한 여력도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도 여차하면 지금 기대 인플레가 꺾이는 모습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향후에 반등의 여지가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축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금을 보유하려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최근에 뭐 일반적으로 현금에 대한 이제 비중 욕구가 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일단 국내 투자자들과 미국 투자자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통 보면은 보통 대형 펀드라든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현금 보유 비중을 이제 보긴 하지만, 미국 가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역시 에쿼티, 즉 주식 쪽에 네네. 대한 비중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을, 특히 이제 미국 가계 기준으로 봤을 때 소폭 둔화되는 모습은 좀 보이긴 했지만, 이 주식 자산에서 크게 빠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대외 여건, 다양한 여건들 속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거의 뭐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심리도 그렇고 다른 지표들도 상당히 좀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결론은 여기서도 나빠질 수 있을 여지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판단.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경기가 침체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해석들을, 또 판단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당장 내리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바닥에 대한 신뢰가 좀 더 높아지지 그래요?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보다는 경기가 침체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좀 상당히 강하게 긴축 행보를 또 보이고 있고, 네. 결국에는 그 이유는 긴축을 통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엔 이 수요라고 하는 부분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게 펀드 매니저들이 갖고 있는 향후의 경기 낙관론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보면은 상당히 저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전 저점이 2020년 3월 팬데믹 상황이었다라고 본다라고 보면 그 전에 있었던 거는 대부분 굵직굵직한,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상당히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었던 시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들이 하나둘씩 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엔 이 부분도 좀 가파르게, 결국에 이게 서베이라고 하는 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도 역시 향후에 추가적으로 악화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의 여지도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요즘 같은 시기가 사실 투자자들 사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사실 이제 거시경제 자체가 상황은 안 좋아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역발상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나빠질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능한 부분이고, 또 기업들 실적은 또 괜찮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다가 주주 친화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1분기 기준으로만 보면 전년 대비,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미국 네.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를 보면 전년 대비 이제 큰 폭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미국 기업들, 특히 S&P 500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조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실제 최근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와 올해를 한번 비교해 보면 거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거의 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기업별로 한번 살펴보더라도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2분기 가이던스가 다소 부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들을 펼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보면 오히려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면 1분기에 이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까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 상당히 적극적인 투자 비중 확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체리 피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이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유로 달러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떤 포인트를 좀 체크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달러화 강세가 계속 지속이 예. 되고 있기는 하는데, 이 이유는,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유로존의 다소 차별화된 통화 정책 차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면, 유로존도 이제 7월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을 해서 9월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아닌 이제 플러스기권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이 내용들이 나오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유로화가 강세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달러화에 대한, 기본적으로는 달러화 베이스의 기초자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 다만 이제 이런 통화 정책의 반영들이 있을 예정이니 유로화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 확대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또 간밤에 나왔던 부분 중에 최근에 이제 에너지 쪽에서는 뭐 유가도 원유도 원유지만은 천연가스 그렇죠. 쪽도 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뭐 달러 베이스 자산도 좀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다가 유로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두고 유로 강세에 좀 베팅해 볼 만한. 네, 것도 뭐 있고.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강세 폭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가격 수준이 좀 낮아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좀 가장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 수준이 지금 유로 달러 환율이 대략 한 1.06 수준인데, 네. 지금 대략 한 1.1 수준까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약간 좀 버퍼는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천연가스 상승도 조금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네, 천연가스 수급이 좀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고, 제가 이제 3월 말 정도부터 예. 향후에 에너지 섹터를 좀 본다라고 하면 천연가스 쪽이 낫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관련 ETF 중에 UNG라든지 보일과 같은, 특히 네. 보일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2배짜리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것도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결국에는 유럽 내에서도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를 계속해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걸 많이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7줄의 가장 최고 수준까지 수출 규모가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이제 미국 내 천연가스 수급이 좀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좀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ETF는 또 하단에 나와 있는 네. 그런 ETF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선임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5분 지나갑니다. 어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확인해 보죠. 어제 외국인 LG에너지솔루션, HMM, SK하이닉스, 후성, LG노텍 순매수했는데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HMM이 지금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됐죠. 자, 그리고 S-오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한전선, 포스코홀딩스, DB할텍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지금 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볼게요. LG노텍, HMM, LG화학, LG생활건강, 현대차입니다. 지금 HMM은 사실 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를 보여준 모습이고 LG화학도 지금 상승 흐름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NC소프트, 신한지주, LIG 넥스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오늘 지금 신한지주, 오늘 금융주가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LIG 넥스원도 1.7% 올라갑니다. 지금 시각 9시 26분 지나갑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볼게요. 코스피가 0.2% 하락입니다. 2,640포인트, 코스닥도 0.3% 떨어지죠. 880포인트입니다. 오늘 5월 24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